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동물과 관련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을 더 많이 전해드리게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충북 음성의 한 야산에서 개 사체 70여 마리가 발견이 됐다. 저도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심지어 그 사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부터 성견, 심지어 뼈가 그대로 있는 경우, 그냥 완전 백골이 된 경우까지 다양했다고 합니다. 한 번에 그 70여 마리가 묻힌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누군가가 유기를 했다. 그쵸, 산에다가 갖다 버렸다는 거죠, 지금.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는 밝혀졌나요? 그게 밝혀졌는데 동물병원에서 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동물병원에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랬으면 좋은데 이게 동물병원에서 한 걸로 밝혀졌는데, 어떻게 밝혀졌는지도 되게 황당한데, 경찰이 사체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체 중에 한 마리에서 마이크로칩이 나온 거예요. 동물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살펴봤더니 야산에서 2km 정도 떨어진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동물병원에서 버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이 동물병원이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밝혀졌다라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 사체들도 유기동물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동물보호센터가 지자체가 예산을 써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위탁을 맡기는 곳들도 있는데, 여기가 바로 위탁을 받아서 동물보호센터 운영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체들도 진료 후에 나온 사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유기동물 사체였을 가능성도 지금 높아지는 거죠. 보호기간이 지나면 지자체 소유가 되고 안락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여건에 따라서 아마 안락사한 사체들을 처리 비용이 아까워서 지금 산에 갖다 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이 아까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동물 사체라는 게 원래 일반 보호자 분들도 땅에다가 묻는 게 불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땅에다가 묻고 계신데 절대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로 버리던가, 아니면 동물병원의 의료 폐기물로 버리던가, 아니면 동물 장례식장, 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해서 화장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기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에 그렇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이분이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고 그냥 갖다 버렸다고 하면 위반이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사체 5구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옮겨가지고 3월 31일 날 부검을 했는데요. 부검 결과는 나왔는데 부검만 갖고는 끝나지가 않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아마 4월 말 5월 초쯤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자격도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음성군에서 동물보호센터 위탁한 거 당연히 취소할 거라고 밝혔고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도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보호센터를 지정을 할 때 잘 살펴보고 지정을 하지, 제대로 못하는 곳을 또 지정을 해가지고 유기동물들에게 이런 아픔을 줬을까, 이런 속상한 마음도 들거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233개의 유기동물 보호소,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이요. 근데 다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직영센터가 63개, 위탁보호소가 170개입니다. 위탁이 훨씬 많죠. 네, 맞습니다. 위탁이 훨씬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예산 문제 때문에 직접 보호소를 설립하고 인력을 뽑고 시설을 갖추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위탁 지정을 하는데, 위탁 지정을 할 때 대부분 1년, 2년 단위로 최저가 입찰을 한 곳에 많이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좀 이슈화가 돼가지고 힘들겠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직영센터를 늘리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속상한 게,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뒤에 관리라도 중간중간에 들여다보고 잡아낼 수 있는데,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변화의 움직임 같은 건 없나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부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2월 달에 직영보호소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근데 네. 다행히 직영센터인 만큼 큰 문제는 없었고, 일부 센터에서 격리실이나 소독조 같은 걸 설치하지 않은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이 돼서 시정 조치를 했고요.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위탁보호센터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여기서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까라는 약간의 회의적인 감정도 들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론화를 시켜야지 네.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는 유기동물이 좀 안 생기게끔, 덜 맞습니다. 생기게끔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